반갑습니까? 박세영 코치의 세상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취업과 세상 속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코너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신문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은 또 우리의 취업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이런 코너를 한번 기획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한번 볼까요? 최근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생산직 채용 때문에 지금 떠들썩하죠. 왜냐? 연봉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고연봉 때문에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있어서 재미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남자친구와 구급 공무원 남자친구가 갑자기 소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남친이 현대자동차 생사직인 것보다 구급 공무원인 게 좋지 않냐? 라는 글이 올라와 있고 반응이 뜨겁다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봉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장안의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이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의 연봉 때문에 뭐 이런 우픈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돈은 구급 공무원이 현대차 생산직보다 못 벌어도 명예나 인지도는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덧붙였던 이야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했냐면 대다수 공무원과 민간 부분 직장인들은 응? 명예? 멍해? 이렇게 잘못 썼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사실 이건 가치 판단 기준이라서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경제적인 관점, 수익이라는 관점에서는 뭐 현대자동차가 월등히 높겠지만 또 그것만 가지고 직업의 세계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또 분명히 그에 대한 이유나 직업관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들지만 요즘에 또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또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연봉이 관련돼서 연봉이 무지막지하죠. 2021년 기준 현대자동차 생산직 평균 연봉은 무려 9,600만 원, 초봉은 5천에서 6천. 구급 공무원의 경우는 약 3천 정도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비교치가 이렇게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기사도 나와 있어요. 이런 기사가 2023년 2월 12일 생산직 전성시대 1, 2, 3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사가 옛날에 그 블루 칼라가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채용 관련된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죠. 상반기에 400명, 하반기에 300명, 총 700명의 생산직을 채용한다. 뭐 여러 차례 지금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유심히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채용은 특이하게 나이와 전공,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조립 생산을 위한 인력이 아닌 성장 가능성 있는 인재풀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기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생산직 채용 관련된 부분들은 학력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생산직은 학력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거를 가지고 성장 가능성 인재, 미래 어떤 활용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기회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관련돼서 연결돼서 얘기하자 보면 여기는 또 기아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무려 1억 2만 원으로 국내 최고의 대기업주 최고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어, 기대도 하고 또 뭔가 뭐랄까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생산직 채용에 4만 9천 명, 약 5만 명 정도 올린 거죠. 360대 1에 기록했다. 우리가 대기업 경쟁률을 뭐 100대 1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400대 1에 가깝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경쟁률이 있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연봉이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워라밸을 중시하는 어떤 젊은 층들, MZ 세대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또 경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기도 하고 또 미래 세대를 이끌 어떤 인력들인데 4조 2교대 추세로 자유로운 노조 활동에 관련된 것도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워라밸을 중시하는 MZ 세대들에게는 또 하나 어떤 좋은 어떤 기회들,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4조 2교대는 근무조를 4개 조로 나눠서 2개 조를 주간과 야간에 12시간씩 근무하는 건데
약간 이제 근무 시간이 긴 단점이 있죠. 하지만 그만큼 휴일도 늘어나서 여가 생활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천안에 있는 갑자기 뭐 현대자동차는 아니지만 ASML이라고 하는 또 반도체 장부 쪽에서 우리나라 의리지만 각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기업도 사실은 많은 구직자들이 또 전자 분야 친구들이 전공자들이 많이 가는데 CS 파트에 근무 환경이 며칠이라고 많이 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또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른 기업들도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말부터 전 사업장 생산직 4조 2교대, LG화학은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신입사원 뽑겠다. 신입지원 뽑겠다. 올해 채용문 활짝 연 이 업종 어디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기 뉴스에 기사들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본 것처럼 자동차 업종을 보게 되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2022년 증권 관련된 내용에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았죠. 특히 뭐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높았다고 할 정도로 좋은 실적이 나왔었는데 자동차 업계 89%가 최고로 있었고 예술 스포츠 분야가 44%로 최저였습니다. 2023년 채용 분야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로 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행 시급료도 1년 새 급증했습니다. 인크루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 10곳 중 9곳 88.8%고 정유, 화학, 섬유 쪽도 87.8%. 아무래도 이쪽 계통은 정제 마진이 이제 정유사의 가장 큰 마진이잖아요. 정제 쪽이면 우리나라가 정유 쪽에선 세계 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유사들이 마진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기계, 금속, 조선, 중공업, IT 정보통신, 게임 역시 채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야로 좀 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전체 도표를 보자면 이렇게 인크루트에서 제공한 내용이에요. 의료간호, 보건, 의학도 84%고 물리유통 그리고 82%면 그래도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숙박 쪽 81%, 운수 쪽 전체적으로 또 높은 편이네요. 그래서 업종별 채용 계획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군이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전략을 좀 더 타이트하게 세우면 되겠죠. 사실 경기가 좋을 때는 잘 뽑아요. 사실 실력과 상관없이 인원이 많이 필요하면 쉽게 들어가는 거고, 뭐 10명밖에 안 뽑아요. 만약에 작년에 100명 뽑았는데, 그럼 올해는 힘든 거죠. 그래서 취업에는 운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또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각 업종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구직 활동에 나름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술 분야 44%에 그쳤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기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건 유튜브에 MBC 뉴스 데스크에 나왔던 유튜브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7명 뽑았는데 9명 나갔어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5명 합격에 서너는 안 와요라고 해서 이 박재용 대표님 아날로그 플러스의 대표님의 인터뷰가 유튜브 영상으로 있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 아날로그 제가 찾아봤어요. 아날로그 플러스라고 해서 이 기업 채용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직자분들 중에서 지원 가능하신 분들은 회사에 한번 연락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래요. 2022년도에 회사가 성장하면서 매출이 한 50억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전거 중에서 디지털 그 헬멧 관련된 것을 만드는 것을 주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획자도 있어야 되고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잘 안 뽑힌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뭐 대표님 굉장히 젊고 여러분 일하기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런 내용들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잡코리아의 기업 분석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날로그 플러스 얼마 정도 되는지 봤더니 설립일은 2016년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기사에서 본 것처럼 약 2022년에 한 50억 정도 했다고 했었는데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1년 자료로 50억 정도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사들 나오면 홈페이지가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은 제가 왜 또 추천을 드리냐면, 자, 지원 조건이 굉장히 막 열려 있어요. 대졸자가 아니어도 된대요, 여러분. 두 번째, 경력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연봉은 3천 정도고요. 근무 시간은 10시에서 7시까지고, 연봉 인상률이
10에서 40%까지 아마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개인 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여러분이 분명히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열린 마음 같은데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이 대기업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시작부터가 출발점이 달라야 된다. 뭐 이런 인식들이 여전히 팽배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나름의 기업들, 기술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커리어를 쌓을 때 이런 기업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GPT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GPT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시겠죠? 뭐 젊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자, GPT 열풍 구글과 네이버는 어떻게 대응할까? 뭐 제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요즘 화제인 GPT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인데, GPT 관련된 기업들,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2023년 상반기에 반드시 나오겠죠. GPT가 열풍이다.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니? 특히 네이버에 입사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니? 이런 질문은 PT든 일반적인 질문이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업계도 마찬가지로 PT나 토론 질문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GPT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구글과 네이버가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 자, AI 뒤처지면 노키아의 몰락, 노키아가 한때 어떤 회사였습니까, 여러분? 뭐 전 세계를 대표했던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급작스럽게 시대에 반응하지 못하고 얼른 거기 적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노키아가 몰락됐었죠. 지금이야 흑백 요즘에 그 뭐 흑백이 아니라 요즘에 그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카메라 보게 되면 셔터 누르는 재미로 해서 뭐 그런 게 나오면서 코닥이라든지 이런 필름들이 있지만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코닥이나 코니카 같은 필름들도 되게 힘들어졌었죠. 이렇게 세상이 변하면서 뭔가 이 GPT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검색 서비스 지각 변동문화, MS 챗GPT, 빙의 통합, 구글은 AI 챗봇 바드, 네이버 상반기 서치 GPT 출시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죠. 물론 지금 이제 12월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행보가 기대될지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GPT가 게임 체인저로 분명히 부상할 것인가 아니면 잠깐 반짝하고 뜰 것인가 질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기에 연결되는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때는 지각 변동은 어느 정도 또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키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검색 뺏길라 대응 나선 구글과 네이버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네이버, 구글 두 가지가 뭐 대표적인 기업이죠. 구글은 1998년도에 만들어진 기업이고 네이버는 1999년도에 만들어진 기업인데 이 비슷하게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두 기업들이 전 세계를 거의 제패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색에서는 1, 2등이니까요. 뭐 그 네이버를 따라갈 기업은 없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챗 GPT 관련된 내용이 아무래도 이 두 개 기업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서비스 단연 검색 쪽인데 이 검색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이 중 정보형 검색 비중이 가장 크다. 마케팅 업계에선 정보형 검색 비중이 80% 수준. 여러 사이트를 찾을 필요 없이 단번에 만들어준다면 GPT가 상당 부분의 어떤 영역에서는 지금 이 두 개의 대형 이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작년 11월 챗 GPT 등장 이후 11월 챗 GPT 한 달도 지지 않아서 코드 레드가 발행한 이유가 그렇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올해 1월 기준 검색 시장 3.3%, 3.03%밖에 안 했던 MS는 새롭게 뭔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빙에 통합하기로 했다는 얘기고, 자, 네이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치 GPT를 내놓기로 했다. 아마존도 뭐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의 균열이 발생할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업종에서 아마 어떻게 진행될지를 몰라서 사전에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AI 관련된 뭐 AI가 증강현실, AR로 대중을 앞당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와 있었고요. 또 가상인간도 생성 AI와 만나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시장에 나와 있고 시장에 나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건데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상반기에 여기에 대처에 대한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구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각 포지션별로 이 GPT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 홍보다라고 했을 때 홍보 분야는 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교육업계 요즘에 뒷부분에 다루겠지만 여러 가지 과제들 이런 것들 다 GPT로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법령들이 필요할 건데 그런 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없이는 또 처벌이라든지 규제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 여러분들 영역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료 버전도 나왔어요. 월 25,000원. 여러분들은 유료로 사용하실 거예요?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오픈 AI 챗봇 챗 GPT가 유료 버전을 내놨는데 굉장히 빨리 나왔죠. 25,000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고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활용성에 따라서 이 소비되는 뭐 지출에 대한 가치들을 매기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한 이 정도의 비용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 중에 새로운 기술의 출현,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시장 부상. 새로운 기술이 출현되면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시장도 같이 뜨는 것 같아요. 이걸 상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챗 GPT로 과제 베끼기 우려의 AI 탐지 기술 개발 부쪽 반대급부의 기술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I 관련된 아니다. 예를 들면 GPT 관련된 기업을 간다고 쳐요. 그런데 그 기업을 가기 힘들다면 그 기업과 연계돼서 뭐랄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반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AI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챗GPT로 과제 냈더니 에이플 대학가의 AI 대피를 어쩌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교육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빌 게이츠는 자 이런 말을 했네요. 챗 GPT는 인터넷만큼 중대한 발명, 세상을 바꿀 것.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 아닙니까? 빌 게이츠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뭔가 새로운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편리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업계 선두 기업들, 이 기업을 이끌고 가야 되는 리딩 기업들은 또 기술이라든지 점유율이 다 바뀐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챗 GPT 때문에 문과 망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챗 GPT 대항마 구글 바도 오답 망신 이런 것도 최근에 뭐 나왔던 뉴스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기사들이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첫 코너였습니다. 저와 함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취업과 세상 속 이야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 서비스를 계속 지속할지 또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지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지속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와 함께한 이 뉴스 속의 이야기, 세상 속 이야기를 오늘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